코는 일단 그 호흡기의 첫 번째 그 통로입니다.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가장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무조건 그거는 아주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코는 뭐 공기청정기, 가습기, 온도 조절기, 화재 경보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부터 코를 푸느라 정신이 없는 성남님은요, 말 그대로 코와의 전쟁 중입니다. 하루 동안 코를 푼 휴지를 모아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코가 아픈 느낌입니다. 팽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소프라노 소리라 그럴까? 막 이렇게 찌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코 푸면 내 코가 아픈 것 같아. 막 내 코가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같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 눈물까지 나야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 아,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도 막혔잖아요. 이게 풀면 이게 빵 뚫려가지고 뭔가 사이다 먹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가 잔해가 남아서 여기 그냥 꽉 막고 있는 느낌? 코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자면서도 계속된다는데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코를 푼다거나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부분이 지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다 보면 입이 건조해서 막 정말 막 들러붙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더 힘들어져요. 숨이 가빠지죠. 뭐 입이 마르는 거는 뭐 그 같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확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럼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 하셨어요? 왜 날 보세요? 네, 그냥 정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3번. 그냥 비주류까지 하면 뭐 6번, 7번. 건강을 위하여. 일주일에 6번이나 술을 마신다고요? 아, 이제 포기라 그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지속을 했는데 입서부터 코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술을 드시고 자면은 잠은 바로 오는데 또 잠이 빨리 깨요. 그러니까 잠을 유도는 잘하는데 지속을 못 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피돌기를 빨리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돌기가 빨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 안에 피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코 점막이 점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가 막히게 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자연히 흐르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코는 더 막히게 됩니다.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마시지만 코는 더 막히는 이 악순환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영을 하면서부터 소독약에 대한 그 물 냄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일단 불편했고요. 자꾸 코를 제가 비비게 되는 자꾸 간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비다 보니까 이 안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코딱지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겼어요. 코에 생기는 모든 증상은 비염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간지러움 모든 건 다 비염의 증상인데 감염성 비염,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많은 사람한테 꼭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그런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코 안에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좀 있고. 충격적인 검사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진료실. 코 내시경으로 확인한 성남님의 코 상태는 어떨까요? 아이고, 오른쪽에도 물혹이 있고 왼쪽에도 좀 물혹이 있고 코 안에 혹이 있어요. 혹. 근데 혹이 이게 뭐 악성이나 그런 혹은 아니고 양성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혹이라 그래요. 우리 흔히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그 소독약에 대한 부분이 혹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요? 과연 수용장 물이 이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물혹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딱 생겼느냐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수용장 물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찬 거하고 자주 코에 자극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코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병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축농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농증이 농이 쌓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축농증이 생기는 게 어딘가 코 안에가 좁아져가지고 농이 자꾸 그러니까 원활히 빠지지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점점 물성물은 이제 나가고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만 남겠죠. 이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심각해진 성남님의 표정.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냄새 맡는 것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성남님의 후각은 기능이 떨어졌을까요? 아내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된장, 간장, 식초, 참기름. 성남님은 어떨까요? 식초? 간장? 간장이요? 네. 된장? 된장이요? 네. 그냥 뚜렷하게 이 냄새다. 식초 말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결국 이 상부, 요 위쪽에 공기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물혹이 막아서 냄새를 못 맡는 거. 그리고 또 축농증이 오래되면 이런 후각 신경 자체가 또 망가집니다. 네. 점점 심각해지는 성남님의 표정. 좋은 내용은 없나요? 잘 수술을 하면 그 완치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축농증의 재발률이 이거는 한 10% 정도밖에 보진 않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는 훨씬 완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 9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뭐 당장 수술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동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생활에 대한 습관, 코 안도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코를 풀 때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세게 푸시던데 한쪽씩 살살 푸시는 게 코피도 안 나고 더 안전합니다. 비염의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올바른 코 풀기, 코 세척, 코 보습까지 코코코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올바른 코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그 OX 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 풀기에 대한 건데요. 양쪽을 다 막고 깊은 곳까지 다 풀어내는 게 좋다. 매일 코를 푸는 네 사람 사이에서도 답이 갈리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양쪽으로 세게 풀면 역시 그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씩 해가지고 그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 때 이런 티슈보다는 물티슈 종류가 더 낫긴 나요. 아무래도 이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코는 한 번에 세게 풀지 말고 살살 여러 번, 가능하면 촉촉한 물티슈로 한쪽씩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휴지로 푸는 것보다 물티슈로 푸니까 코에 상처도 안 날 것 같고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세척은 매일 하는데 급하면 맹물이라도 하는 게 좋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의 그런 그 물을 생리식염수라 부릅니다. 그게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맹물 말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코 안에 있는 미세선모가 운동을 하지 않게 돼요. 미세선모가 운동을 해야지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그런 청소 기능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꼭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금도 가능하면 그 약전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소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정수물이나 수돗물도 꼭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코 세척은 찬물로 해서 코 안에 붓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다? 아니죠. X입니다. 너무 찬 거를 갑자기 코 안에 붓게 되면 코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콧물이 더 증가하고 해서 가능하면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척하고자 하는 코를 약간 15도에서 20도 정도 약간 위로 하세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 소리는 왜 내나요? 코 세척을 할 때 한쪽 콧구멍으로 물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가 하나의 그 폐쇄 공간, 닫혀 있는 공간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그쪽을 닫아줘야지만 한쪽 코로 넣는 게 반대쪽으로 원활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척하고 싶은 콧구멍이 위로 가도록 고개를 돌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코 속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어줍니다. 훨씬 시원하고 뭔가 안쪽에가 촉촉해진 기분이라서 네,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코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코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환자는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 보습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또 X입니다. 그 연고가 대부분 바세린 성분이에요. 이게 잘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에까지 넣지 말고 코 털난 부위에만 발라서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또 녹아줘야 되니까 약간은 고개를 뒤로 제껴주는 게 더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바세린 성분의 보습제를 적정량만 면봉에 묻힌 뒤 코털 부근까지 발라주고 목을 뒤로 기울여 녹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목에 시원한 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느낌이 시원해, 코 자체가. 약간의 박하사탕 네, 먹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방법을 꾸준하게 쓰시면 치료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2주 뒤에 얼마나 과연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윤상원, 윤시훈님을 위해 준비한 청소 솔루션입니다. 친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 제거해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진먼지를 이렇게 직접? 네. 첫째 시우를 위해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 깨끗하지 않을까요? 시우야, 일어나야 돼. 사원님 부부의 침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침구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불 패드 진행을 해봤고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먼지 잡혔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육안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불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심각하네요, 진짜. 먼지 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신데,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보이는 까만 것들이나 약간 노란 것들이 잡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드기 사체가루나 뭐 배설물, 알 등이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너무 더러운데요. 이런 진먼지, 진드기라는 것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이불과 섬유의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주는 기능이 있는 청소기도 좋다는데요. 돌아가는 헤드브러시, 청소기 살 때 다들 받아보셨죠? 요런 앞에 브러쉬가 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소기를 일반적인 집에 있는 청소기를 통해서도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작동하면 앞에 있는 롤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빨았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매트리스 사용하시고 인식을 못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불 베개를 털어주지 못하셨고 그냥 세탁만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불 베개나 커버 같이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60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좀 추천드리고요. 진드기 살균을 위해서 건조된 이후에 진드기 사체가루, 남아있을 알 등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이불을 털어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열심히 이불을 빨고 건조기로 고온 건조를 했지만 털어준 적은 없었군요.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다는 러그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한 10초 정도 밀었을까요? 그죠? 잘 보신 것처럼 러그 상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와. 러그의 지금 단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페트 러그 관리가 따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힘드시다면은 사실은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카페트는 당장 버리는 걸로. 옷방 청소는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거나 막대기로 쳐서 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를 좀 털어내는데 먼지 날린 게 좀 눈으로 잘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분무기 있죠? 쉬운 예로 이제 미세 분무기를 통해서 물을 공기 중에 좀 분사를 해서요.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을 물이 머금어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진 물들을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물, 먼지를 돌걸레질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실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좀 제대로 된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벽 쪽에 딱 붙이기보다는 판상형 이제 공기청정기는 벽 쪽에서 좀 띄워서 틀어주셔야 좋으시고요. 벽 쪽에 딱 붙여서 보통 세워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지를 흡입하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요리하실 때도 꺼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리할 때 발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입자들이 이 섬유로 된 필터에 붙게 돼 있어요. 먼지를 흡입해주기 때문에 유막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리 냄새가 이제 배서 섬유 필터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을 받은 네 사람은 확 달라졌는데요. 정말 꾸준히 매일 양치질을 하듯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을까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성남님, 정말 좋아졌나요?
전에는 뭐 2번, 3번 여러 가지 코막힘에 의한 목마름 막 이런 부분으로 깼었는데 뭐야 내가 지금 저녁에 눈 붙여서 지금 일어난 거야? 할 정도로 한 번을 안 깨고 계속해서 그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자본 적이 언제지? 그리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되게 행복한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코가 막혀 세네 분은 잠에서 깨던 성남님이 한 번도 안 깨시고요. 게다가 어제는 처음으로 운동 갔다가 퇴비 냄새를 맡았네. 코가 빵 뚫려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훅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지. 상당히 좀 냄새 맡아갖고 나름 감동했지. 예, 단지 본인의 가장 애로점은 음주를 요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꾸준한 코 세척과 코 보습에 절주까지 성남님의 변화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네요. 코 푸는 횟수가 솔루션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냄새도 잘 맡고 가장 힘들어했던 숙면도 잘 취하게 됐고 코막힘 때문에 또 많이 코를 풀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잘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뤄낸 놀라운 변화,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이 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처음 세척할 때는 분비물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분비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마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축농증에 있는 그 농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 세척하시면서 느끼셨죠? 처음에 농이 진한 게 점점 이제 옅어졌다. 네. 그 뭔가 하면 이제 자꾸 이제 그 씻어내니까 예. 농의 이제 점도도 약해지고 농의 이제 양도 줄어든 거거든요. 예. 오성나님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구주 이제 세척을 해갖고 원래 나오던 농 자체가 많이 좀 엷어져 있어요. 그거 봐서는 그 원래 있는 축농증이 많이 개선되면서 증상에 호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10초, 15초 아니면 뭐 10분이라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시간 자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